지금 당신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게 오늘 밤 당신의 콩팥을 한 살 더 늙게 만들고 있다는 말. 믿겠습니까? 라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는 순간, 콩팥은 안에서 조용히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신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붓고 소변 거품이 오래 남고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듣는 말은 차갑습니다. 이제부터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건 큰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이 넘은 뒤 라면은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딱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신장 내과 의사라면 절대 권하지 않는 라면 조합 3가지를 오늘 바로 끊게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라면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콩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맛있게 먹는 비결 5가지를 아주 쉬운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제발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1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지키는 생명 정보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나와 함께 약속하듯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나에게는 더 많은 어르신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라면 먹을 때 김치, 밥, 소시지를 같이 넣는 습관이 있나요? 혹시 국물을 남기기 아까워서 바닥까지 마시나요? 남은 국물에 흰쌀밥을 말아 한 숟가락 더 뜨나요? 냉장고에서 햄이나 베이컨을 꺼내 툭툭 썰어 넣고 단무지까지 곁들이나요? 그 조합은 당신의 콩팥에게는 소금과 당과 첨가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폭풍입니다. 콩팥은 그 폭풍을 막느라 혈관을 꽉 조이고 필터는 뜯기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결과는 조용합니다. 아침 붓기, 오후 피로, 이유 없는 가려움, 잠이 자꾸 깨는 밤, 그리고 어느 날 검사표에 찍힌 낮아진 여과 수치입니다. 나는 당신을 병원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병원 편이 아니라 당신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용어를 버리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비유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되는 날,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 그리고 한 번만 바꿔도 콩팥이 숨쉬는 순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오늘 식탁에서 하나만 바꾸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장 경고, 신호부터 짚겠습니다. 나는 상담할 때 늘 먼저 묻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눈두덩이와 얼굴이 유난히 부어 있나요?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깊게 남나요? 소변 거품이 물을 내려도 오래 남나요?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나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라면 한 그릇은 더 이상 가벼운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필터가 얇아집니다. 물이 맑아도 오래 쓰면 구멍이 벌어지듯 신장도 나이가 들면 같은 소금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고요.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신호를 받나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말하겠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김치와 단무지를 같이 집어 먹는 습관. 그건 입은 즐겁지만 콩팥은 울게 만듭니다. 라면 자체가 짭니다. 그런데 발효라는 이름으로 소금이 쌓인 김치가 더해지고 절임 단무지가 더해지면 당신의 혈액은 짠물로 변합니다. 그 순간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끌어당기고 혈관 압력은 올라갑니다. 높은 압력은 신장의 작은 혈관 덩어리를 세게 때립니다. 당신이 아침에 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숨이 차고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한 어르신은 라면을 끓이면 꼭 김치 한 접시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좋다는 말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이 콜라처럼 진해지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여과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딱 한 가지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김치는 2조각만, 단무지는 오늘부터 끊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자. 그리고 라면을 먹은 날은 저녁에 과일도, 짠, 반찬도 쉬게 하자. 그분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라면은 내 낙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낙이 당신을 투석실로 데려가도 괜찮나요? 그날 이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넣고 김치는 접시째 멀리 두고 대신 양파 한 줌과 파의 흰 부분을 넣어보세요. 맛은 살아나고 소금은 줄어듭니다. 먹은 뒤에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라면을 먹는다면 김치 접시를 과감히 치울 수 있나요? 어렵다면 댓글에 끊겠다라는 말을 남기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콩팥을 지키는 첫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했다면 지금 해두세요. 다음 부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에 진짜 공포를 보여드릴 겁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제 두 번째 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라면을 다 먹고 나서도 숟가락을 멈추지 못하는 순간 남은 국물에 흰 쌀밥을 말아 넣는 그 습관 말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숟가락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속도가 소금보다 더 빠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면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거기에 흰쌀밥까지 들어가면 몸속에는 당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당신은 배가 든든하다고 느끼겠지만 신장혈관은 끈적한 피에 휩싸여 숨이 막힙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은 시럽처럼 걸쭉해집니다. 그 피가 신장의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벽이 긁히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처가 반복되면 필터는 딱딱해지고 단백질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라면을 먹은 다음날 유난히 머리가 멍하고 눈이 뻑뻑한 적 없나요? 오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물만 마셔도 붓는 느낌을 받은 적 없나요? 그게 그냥 나이 때문일까요? 여기서 당신이 꼭 기억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십시오. 밥이 생각나면 국물과 떨어진 마른 밥 한 숟가락만, 그것도 잡고기 섞인 밥으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라면에는 채소를 먼저 넣고 면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나는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을 급하게 삼키는 속도만 늦춰도 신장은 살 틈이 생긴다고요.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은 날이 몇 번인가요? 댓글에 숫자를 써주세요. 당신의 대답이 많을수록 다음 파트에서 내가 드릴 세 번째 경고가 더 절실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치명적인 조합.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료실에 오셨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68살 남성인데 평생 밥심으로 버텼다며 라면을 끓이면 꼭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검사에서는 당뇨가 없다고 들었기에 더 안심하셨죠. 그런데 신장 수치는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정상이라도 식후에 잠깐 치솟는 파도가 매일 반복되면 신장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이 파도는 검사표에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당신도 혹시 식사 후에 잠이 쏟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있나요? 그게 바로 파도가 지나간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물을 반 이상 남기고 밥 대신 삶은 달걀 반쪽이나 두부 한 조각으로 포만감을 채워보세요. 작은 바꿔치기가 큰 생명을 지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음 주에도 같은 라면을 끓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을 붙잡습니다.
지금 부엌에서 라면 봉지 옆 밥그릇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파트의 가공육 함정을 듣기 전까지 다시 꺼내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지키면 투석실 대신 공원 벤치에서 숨쉬게 됩니다. 정말로 바로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로 갑니다. 라면 냄비에 소시지, 햄, 베이컨을 숭숭 썰어 넣는 습관입니다. 맛은 진해지죠.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화학 쓰레기 더미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나는 이 조합을 볼 때마다 투석실 침대가 떠오릅니다. 당신도 라면에 고기 몇 조각 넣으면 든든하다고 느끼나요? 그 든든함이 사실은 신장을 질식시키는 무게일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산염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고기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고 몸 밖으로 나가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인이 혈액에 쌓이고 혈관벽에 칼슘을 붙잡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아주 작은 길들이 딱딱해지고 피가 잘 못 들어가요. 피가 못 들어가면 필터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조용히 말라갑니다. 내가 만났던 한 여성은 이른한 살이었습니다. 혼자 사니 요리가 귀찮다며 밤마다 라면을 끓였고 냉장고에 있던 햄을 꼭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얼굴이 붓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부가 가려워 잠을 못 잤고 손끝이 저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라면은 한 그릇인데 왜 제 몸이 이렇게 무너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한 그릇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조합이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라면에 가공육을 넣은 날이 이번 달에 몇 번인가요? 솔직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규칙 하나만 지키십시오. 라면에는 가공육을 넣지 마세요. 대신 양파, 마늘, 또 파, 버섯을 넣으세요. 맛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신장이 한숨을 쉽니다. 이걸 오늘부터 지키겠다면 댓글에 끊는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결심이 다음 파트의 비밀. 면과 국물을 더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을 망치는 건 라면이 아니라 라면 옆에 붙는 친구들이다. 김치와 밥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만두, 어묵, 떡을 함께 넣는 습관도 비슷한 길로 갑니다. 대부분이 가공 과정에서 소금과 인이 더해지고 국물은 더 진해집니다. 당신의 혀는 환호하지만 신장은 비명을 삼킵니다. 만약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라면과 가공육은 기름과 소금과 인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먹을 거야. 이제 숨을 한번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당신 주변에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떠오르나요?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립니다. 바로 지금 공유하고 내일은 가벼운 몸으로 웃으며 일어나세요. 꼭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겁만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라면을 완전히 끊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신장이 덜 아프게 라면을 먹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꺼내겠습니다. 지금 귀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먼저 냄비를 2개 준비하세요. 첫 번째 냄비에는 물만 끓이고 면만 넣습니다. 스프는 절대 넣지 마세요. 면이 다 풀리기 시작하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살짝 헹굽니다. 이때 물이 뿌옇고 기름이 뜨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당신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던 것들입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새물을 끓이고 헹군 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는 반만 넣습니다. 반만 넣어도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혀는 일주일이면 바뀝니다. 그 빈자리는 자연 재료로 채우면 됩니다. 양파를 듬뿍, 마늘을 조금, 대파 흰 부분을 길게 넣으세요. 여기에 다시마 한 조각이나 말린 표고를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남습니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당신이 국물을 다 마시는 순간 신장은 밤새도록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라면은 밤에 먹지 마세요. 가능하면 점심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먹고 나서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그리고 집 안에서라도 걸어 다니세요. 15분만 움직이면 혈당이 덜 튀고 붓기도 줄어듭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라면을 먹고 다음날 눈이 붓거나 손가락이 뻣뻣했던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지금 이 방식으로 딱 일주일만 바꿔보세요. 나는 많은 환자들이 그 작은 변화로 다시 웃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결심했다면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라면은 조심해서 먹겠다. 그 약속이 당신을 다음 단계, 몸의 신호를 읽는 방법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저염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염소금은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라면에 저염소금을 더하는 순간 당신은 좋은 일을 한다고 믿으며 위험을 키우는 셈이 됩니다. 맛이 필요하면 식초 한 방울이나 후추, 고춧가루를 조금 쓰세요. 또 라면을 끓일 때 계란을 넣고 싶다면 국물에 풀지 말고 삶아서 반 개만 곁들이세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국물에 섞이면 국물을 더 마시게 되니까요.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늘 라면을 먹고도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품료가 사라지지 않고 눈이 붓고 숨이 차서 오셨죠.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라면을 끊으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지 말고 방식부터 바꿉시다. 그분은 두 냄비와 반 스프, 국물 절반 남기기, 낮에 먹기, 따뜻한 물, 걷기를 지켰습니다. 한 달 뒤, 부종이 줄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라면이 있다면 오늘은 새 규칙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라면을 조심해서 끓였는데도 다음날 얼굴이 붓는다면 문제는 국물만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스프는 반만 넣고 국물도 남겼는데 왜 몸이 무겁냐고요? 그때 나는 딱 하나를 확인합니다. 라면을 먹은 날, 당신은 물을 어떻게 마셨나요? 라면의 짠맛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갈증이 난다고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들이킵니다. 그 순간 혈관이 확 수축하고 신장은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면 다음 날을 살리는 수분 습관과 몸의 신호를 함께 말하겠습니다. 첫째, 라면을 먹기 전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세요. 혈액이 먼저 부드러워져 나트륨 충격이 줄어듭니다. 둘째, 라면을 먹는 동안에는 국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벌컥 마시지 마세요. 대신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며 삼키세요. 침과 섞이면 흡수가 완만해져 신장이 덜 놀랍니다. 셋째, 라면을 먹고 나서는 바로 눕지 마세요. 15분만 집안을 걸어도 혈당이 덜 치솟습니다. 여기서 짧은 사례를 하나 들려줄게요. 부산에 사는 68살 박 어르신은 라면만 먹으면 다음날 발목이 퉁퉁 붓곤 했습니다. 국물은 남기는데도요. 나는 박 어르신에게 딱 3가지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라면 먹기 전 물 1컵, 식후 걷기,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 먹지 않기. 일주일 뒤 박 어르신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양말 자국이 훨씬 얕아졌어요.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쉬게 한 겁니다. 넷째, 라면은 점심에 먹으세요. 저녁 8시 이후 라면은 금지입니다.
밤은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인데 라면은 야근을 시키니까요. 다섯째, 라면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다음날 아침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눈 주위 부종, 그리고 소변 거품입니다. 거품이 2분 넘게 남는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 경고를 그냥 넘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지킬 한 줄 규칙을 말해주세요. 나는 국물을 남기고 물은 천천히 마시고 밤에는 라면을 먹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댓글에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실천. 당신의 신장은 그 한 단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이 저염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염소금은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 박동을 흔들 수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 저염소금을 더 넣는 습관. 지금 당장 멈추세요. 맛이 부족하면 식초 한 방울, 마늘, 팥뿌리, 양파로 채우면 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꼭 필요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라면을 먹고도 신장 수치를 지키는 5대 비결을 한 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지킬 시간 하나를 적어주세요. 점심, 약속, 그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었다면 나는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당신은 라면을 먹는 습관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병원에서 후회하고 싶습니까? 나는 매일 인공신장실에서 같은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한 그릇만 마음 편히 먹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도 느껴지나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면은 2번 씻고, 스프는 줄이고, 점심에 먹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런데 이 작은 규칙이 신장에게는 생존입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일합니다. 당신이 웃을 때도, 잠들 때도 피를 걸러줍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성실한 장기를 짠 국물로 매번 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 하나만 받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를 열어 라면을 보겠죠? 그때 손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먹는 시간이 점심인가? 국물을 남길 자신이 있는가? 먹고 나서 걷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라고 답한다면 오늘은 먹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절제가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에 눈 주위가 붓는지,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지, 이유 없는 가려움과 피로가 오는지 적어보세요. 변화가 보이면 당신의 신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약 2가지 이상 계속된다면 겁내지 말고 검사 받으세요. 늦게 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 그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주세요. 나는 병원 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약속. 댓글에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실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더 안전한 간식과 국물 음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겁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변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밤 라면을 드시다가 얼굴이 붓고 숨이 찼습니다. 우리는 라면 시간을 낮으로 옮기고 국물을 반 이상 버리고 스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파와 양파를 넣고 먹고 나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짧게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이 말했어요. 아침에 눈이 덜 붓고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당신도 오늘부터 한 번만 바꿔보세요.
면은 먼저 삶아 헹구고 새물에 다시 끓이고 김치는 조금만. 밥은 말지 말고 바로 눕지 마세요. 이게 당신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나이를 적지 말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약속. 당신이 약속하면 나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안전한 간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요. 당신과 오늘부터 당신이 약속하면 나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안전한 간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요. 당신과 오늘부터